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우선 우리 엄마 성격에 대해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엄마는 덩치부터 성격이 여느 엄마들과 달라도 너무 달랐어요. 아마도 제 위로 두 오빠가 있었기에 더욱 그러지 않았나 싶었는데요. 오빠들은 일란성 쌍둥이로 키우는 내내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엄마의 말투는 항상 지시형의 말투였습니다. 어느 날은 할머니 생신을 맞이해서 고모네 가족까지 다 모였는데 엄마가 우리에게 각자 일을 분담해주는 모습에 고모가 엄마를 나무랐습니다. 옳게 무슨 군대도 아니고 뭘 그렇게까지 하는 거야? 군대가 아니라 식구 많은 집에서 이 정도는 기분 아니겠어요? 라며 대수롭지 않게 대꾸했는데요. 우리는 집에서 밥을 먹을 때도 각자 맡은 바 역할을 철저히 이행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빠들은 웬만한 집안 살림은 거뜬히 해내곤 했어요. 그날도 우리 남매가 밥상 닦는 일부터 수저를 놓는 일, 그리고 다 먹은 밥그릇을 치우는 일까지 척척 알아서 하고 있자 고모가 엄마 보고 군대식이라고 나무랐지만 엄마는 남의 말에 휘둘리거나 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눈치 없는 고모가 다시 말을 꺼냈어요. 남자한테 그런 일 시켜서 좋을 게 뭐가 있다고 그래. 그런 건 여자가 해야 하는 일인데. 형님은 아들만 있어서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딸도 있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안 들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야? 나중에 우리 유빈이가 결혼해서 그런 꼴을 당하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뭐? 그런 꼴이라니 지금 다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남녀가 똑같이 매고 직장생활하는 판국에 여자들이 하는 일이 따로 있다니까 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들이든 딸이든 구분하지 않고 본인이 해야 할 일은 정확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중에 아들이 결혼해서 며느리가 들어오면 남의 집 귀한 딸일 텐데 우리 아들 때문에 고생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라는 말에 고모가 툴툴거렸습니다. 말이 그렇다는 거지. 뭘 정색까지 하고 받아들이고 그래. 암튼 발끈하는 통에 무슨 말을 할 수가 없다니까. 우리 며느리가 틀린 말 한 거 없구만. 뭘 툴툴거리고 있어. 엄마는 왜 맨날 옳게 편만 드는 거야? 편을 들긴 누가 편을 들었다고 그래. 누가 들어도 우리 며느리 말이 100번 1000번 맞으니까 하는 말이지. 내가 전에 배 아파서 떼굴떼굴 굴렀던 날 며느리가 나를 덥석 들쳐업고 차까지 가는데 자식도 다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평생토록 우리 며느리 편을 들자고 결심했어. 할머니가 엄마 편을 들었는데요. 오래전에 할머니가 갑자기 복통으로 인해 바닥에 쓰러진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 엄마가 할머니를 들쳐업었던 적이 있었다는데 그 뒤부터 할머니는 엄마를 철석같이 믿고 의지하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쓰러진 순간 앞뒤 가릴 것 없이 엄마가 바로 할머니를 들쳐업었다고 했으니까요. 처음에는 엄마가 키도 크고 기분 골격도 크다 보니 할머니도 엄마를 탐탁지 않아 했다는데요. 키가 작은 친가 가족들에 비해 우리 삼남매 키가 많이 크다 보니 나중에는 오히려 엄마에게 고마워했습니다. 또한 엄마 요리 솜씨가 워낙 좋다 보니 할머니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곤 했어요. 난 어디 가도 우리 며느리가 만든 음식보다 맛있는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어. 어쩜 만드는 음식마다 그렇게나 맛있는지 감탄이 절로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한 번만 더 우리 며느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면 우리 집에 발도 못 들이게 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우리 며느리가 손주들 교육도 얼마나 잘 시키는데 그따위 소리라고 앉았어. 올케한테 사과하지 않고 뭐하고 있어. 할머니가 오히려 고모를 나무라자 고모가 입을 삐죽이며 엄마에게 억지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그다지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엄마는 여느 다른 엄마들처럼 쉽게 삐지거나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엄마의 그런 모습을 더욱 마음에 들어 했던 게 아닌가 싶네요. 어쩌다가 할머니와 트러블이 생기기라도 하면
엄마는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고 매번 똑같이 할머니를 대하곤 했으니까요. 그랬기에 할머니가 엄마를 더욱 믿고 의지를 했던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런 엄마에 비해 고모는 자주 삐치곤 했는데요. 할머니와 말다툼이라도 하면 몇 달 동안도 연락을 끊곤 했어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 할머니는 고모보다는 엄마를 더 믿고 신뢰했습니다. 엄마도 사람이기에 가끔 실수를 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는 그냥 대놓고 엄마 편을 들었어요. 그렇게 할머니는 사는 내내 엄마 편을 들었는데요. 지금 돌이켜보면 참으로 현명하셨다는 생각이 든답니다. 그러다 보니 엄마도 할머니를 끔찍히 챙겼으니까요. 그 뒤 우리 삼남매가 대학을 졸업 후 취업을 하고 난 뒤 아빠가 갑작스레 회사를 그만두게 됐는데 부모님이 우리에게 말을 꺼냈어요. 니들도 알다시피 이번에 아빠가 회사를 나왔잖니. 근데 니들도 이제 다 자리도 잡았고 할머니 연세도 있으시다 보니까 혼자 계신 것도 내내 걸리고 우리는 할머니가 계신 곳에 내려가서 살까 한다. 그럼 거기서 아빠가 다시 취업을 한다는 말이야? 그런 작은 마을에 취업할 곳이 어디 있겠어. 그냥 소소하게 농사 지으면서 우선은 그렇게 살까 해. 그럼 우리는 어떡해? 니들은 다 컸는데 어떡하긴 뭘 어떡해. 니들 셋이 여기서 살면서 그냥 기준대로 살면 되는 거지. 셋 다 각자 역할이 있잖아.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거야. 다만 우리는 내려가야 하니까 니들 역할이 조금 더 많아지는 거지. 꼭 내려가야 하는 거야? 제가 불안한 눈빛으로 엄마를 바라봤는데요. 역시나 엄마가 강한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니들 이만큼 키워놨으면 우리도 할 만큼은 한 거고 평생 고생만 한 아빠 인생도 생각해줘야지. 아빠 소원이 고향 내려가서 소소하게 농사 짓는 거라고 했잖아. 그러니 이번 참에 내려갈까 해. 라는 말에 우리 모두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그동안 부모님과 떨어져서 살아본 적이 없었기에 많이 당황스러웠지만 두 분 말이 틀린 말이 아니긴 했습니다. 아빠가 회사를 나온 뒤 취업 자리를 알아보는 듯 했지만 여의치 않는 듯 해 보였으니까요. 부모님은 은퇴 후 고향에 내려가신다는 말을 자주 했었고 그게 조금 빨라진 것 뿐이었습니다. 그 뒤 부모님은 할머니가 계신 곳으로 내려가셨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잘 지내셨어요. 부모님이 내려가자 할머니도 많이 기뻐하셨고요. 그렇게 또다시 시간이 흘러 큰오빠가 결혼을 했고 1년 뒤 작은오빠도 결혼을 했는데요. 오빠들이 쌍둥이긴 했지만 생김새부터 많이 달랐는데 결혼도 성향이 전혀 다른 사람과 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새언니와 작은 새언니는 성향이 달라도 너무 달랐어요. 원래부터 화려하고 도시적인 것을 좋아하던 큰오빠는 딱 그런 취향에 큰 새언니와 결혼을 했고 그와는 반대로 조용하고 수수한 것을 좋아하던 작은오빠 또한 작은오빠와 딱 맞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끌시끌한 큰 새언니가 엄마와 더 잘 맞지 않을까 했지만 제 예상과는 달리 엄마는 작은 새언니에게 더 마음이 가는 듯해 보였어요. 그 부분에 신기한 마음이 들어 어느 날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난 엄마랑 큰언니가 더 잘 맞을 것 같았는데 가만 보고 있으면 엄마는 작은 언니를 더 예뻐하는 것 같네. 며느리 둘 다 똑같은 거지. 누굴 더 예뻐하고 말고가 어딨다고 그래. 그냥 딱 봐도 작은 언니를 더 좋아하는 게 눈에 보이는데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 근데 참 신기하네. 작은 언니가 말수도 적고 그래서 난 엄마가 엄청 답답해할 줄 알았거든. 근데 답답하고 그런 건 없나 봐. 네 작은 언니가 말수가 적긴 무슨 말수가 적어. 내내 입 다물고 있잖아. 사람 귀가 두 개인 이유는 잘 들으라고 있는 거고 입이 하나인 건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이유라잖아. 난 말 많은 사람 딱 질색이야. 말이 많으면 꼭 실수하기 마련이거든. 하긴 그러고 보니까 엄마도 말수가 많은 편은 아니긴 하네. 근데 엄마는 큰 새언니는 진짜 마음에 안 들지? 그런 거 아니라니까 그런다. 라며 엄마가 애써 말을 피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보기에 두 새언니를 대하는 엄마의 태도가 확연히 달랐습니다. 작은 새언니와는
주방에서 하하호호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반면 큰새언니는 본가에 가더라도 내내 소파에 앉아서 휴대폰만 하고 있다가 차려주는 밥만 먹고 후다닥 서울로 올라가기 바빴으니까요. 하지만 엄마는 큰새언니에게 어떠한 잔소리도 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은 아빠 생신으로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였지만 그날도 역시나 큰새언니가 내내 휴대폰 게임만 하다가 차려준 밥을 먹고 바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큰새언니는 시골집이 불편하다고 잠을 자고 가는 날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큰오빠 부부가 집을 나서자마자 엄마 눈치를 살피며 제가 입을 뗐어요. 난 큰언니만 내려오면 조마조마해서 살 수가 없어. 조마조마하다니? 뭐가 조마조마해? 본가에 올 때마다 큰언니는 내내 휴대폰만 하다가 밥 먹고 도망치듯 가버리잖아.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버럭할까봐 조마조마하다는 거지. 내가 낳은 자식도 아닌데 신경 쓸 게 뭐가 있어. 내 배 아파 낳은 자식도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많은데 내가 뭐 한다고 남의 집 귀한 자식한테 잔소리를 하겠어. 그래도 엄마가 항상 하는 말이 있잖아. 일하지 않은 자 먹지도 마라. 근데 큰언니는 내내 휴대폰 게임만 하다가 차려준 밥 먹고 설거지도 안 하고 쌩하니 가버리잖아. 그래서 엄마가 한마디 할까 싶어 조마조마했거든. 그렇잖아도 다음부터는 네 큰오빠만 내려오라고 말해놨어. 어? 그게 무슨 소리야? 보니까 오기 싫어하는 걸 억지로 끌고 내려오는 것 같길래 앞으로는 네 큰오빠만 내려오라고 했다고. 우와, 엄마 진짜 대단하다. 근데 아까 보니까 큰언니가 음식 좀 싸달라고 하던데 안 싸준 거지? 일을 한 게 없는데 음식을 싸주긴 왜 싸줘? 거기다 딱 보니 소갈비찜이랑 육전 이런 것만 싸달라고 하던데 그건 둘째네 줘야 해서 없다고 했지. 엄마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말을 했습니다. 사실 내내 휴대폰으로 게임만 하다 밥을 먹고 바로 올라갈 준비를 하던 큰언니가 집을 나서기 전 엄마에게 말을 했거든요. 어머님, 갈비찜이랑 육전이 너무 맛있던데 좀 싸주시면 안 될까요? 없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까 주방에 보니까 많은 것 같던데요? 글쎄 니들 줄 건 없다. 엄마가 어찌나 정색을 하고 말을 하던지 큰언니가 민망한 듯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는데요. 얼른 가지 않고 뭐하고 있어. 엄마의 독촉에 큰오빠 부부가 급히 차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작은오빠네가 올라간다고 하자 엄마가 반찬통에 한가득 음식을 담아주며 말했어요. 사돈 양반 두 분이 맛있게 잘 드셨다고 하길래 넉넉하게 쌌으니까 가는 길에 들러서 가져다 드리고 가렴. 어머님, 그래도 양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많긴 뭐가 많아. 사부인이 전부까지 싹 다 손질해서 보내주셨잖니. 그것도 내가 맛있게 요리했으니까 꼭 가져다 드리렴. 어머님, 신경 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작은 언니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는데요. 엄마의 배려에 큰 감동을 받은 듯해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작은 언니가 찾아와서 같이 식사를 했는데요. 제 눈치를 살피며 물었어요. 아가씨, 그이한테 물어보니까 그이는 괜찮다고 하던데 혹시 민폐가 아닐까 싶어서 아가씨한테 먼저 물어볼까 해서 왔어요. 민폐라뇨?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게 조금 있으면 할머님 생신이잖아요. 아, 그러고 보니까 다음 달에 할머니 생신이네요. 암튼 작은 언니 꼼꼼한 건 알아줘야 한다니까요. 아니에요. 챙길 게 많지도 않은걸요. 근데 뭐가 민폐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부모님도 그날 같이 내려가면 안 되겠냐고 하시더라고요. 네? 사돈 어르신 두 분이요? 너무나 뜬금없는 말에 제 동공이 커져 있었는데요. 놀란 제 모습에 작은 언니가 걱정스레 다시 물었어요. 아무래도 조금 무리가 있겠죠? 아니에요. 무리는 무슨 무리가 있겠어요. 다만 저는 사돈 어르신 두 분이 불편하시진 않을까 걱정이 돼서 그렇죠. 저도 처음에는 안 된다고 말렸는데 그동안 부모님 두 분이 어머니 음식을 너무 맛있게 드셨거든요. 그래서 같이 내려가서 배우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엄마 음식이 그렇게나 맛있는 거예요? 저는 매일 먹다 보니까 잘 몰랐거든요. 당연하죠. 특히나 김치는 진짜 환상적인 맛이에요.
거기다 갈비찜도 진짜 맛있고요. 사실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오죽했으면 형님도 싸달라고 했겠어요. 작은 언니가 넌지시 말을 꺼냈는데요. 생각해보니 깔끔 떠는 큰 언니도 엄마 반찬이 맛있다며 잘 먹긴 했습니다. 하긴 그렇긴 하네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도 같이 내려가고 싶다고 해서 어머님께 물어보려고 하다가 우선 아가씨한테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성격이 워낙 쿨하다 보니까 별 상관하지 않을 것 같긴 해요. 정말요? 네, 특히나 작은 언니는 야물딱지도 하고 엄마가 엄청 예뻐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반기실 것 같은데요? 다행이네요. 저는 혹시나 민폐가 되지 않을까 걱정했거든요. 작은 언니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는데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런 일이 흔치 않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할머니 생신날이 됐는데 정말로 작은 언니가 부모님까지 모시고 본가로 내려왔습니다. 물론 할머니부터 부모님까지 버선발로 달려나와 맞이를 했고요. 너무 일찍 오신 모습에 엄마가 물었습니다. 천천히 오셔도 되는데 뭘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일찍 와야 비법을 배울 것 같아서요. 대체 어떻게 하면 음식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있어요? 저번에 보내주신 김치를 남편 혼자 다 먹었지 뭡니까? 아닙니다. 맛이 있긴요. 그냥저냥 만들었는걸요. 사부인 참 겸손하시네요. 엄마와 안사돈 어르신이 한동안 대화를 주고받으며 음식을 하고 있었는데요. 잠시 후 큰오빠 부부도 들어왔습니다. 며느리 불편하면 안 와도 된다는데 왜 내려왔어? 근데 누구세요? 큰언니가 사돈 어르신 두 분을 번갈아 가며 바라보고 있자 작은 언니가 대답했습니다. 형님, 우리 부모님이세요. 결혼식 날이랑 전혀 달라서 못 알아봤네요. 근데 동선의 부모님이 여긴 왜 오신 거예요? 그냥 겸사겸사 같이 왔어요. 암튼 동서 넉살 좋은 건 알아줘야 한다니까. 큰언니가 비꼬든 말하고 사돈 어르신 두 분에게 살짝 머리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그 모습에 할머니가 조용히 중얼거리셨어요. 암튼 싸가지 없는 건 알아줘야 해. 근데 애미가 오지 말라고 했다던데 왜 꾸역꾸역 오고 지랄이야 지랄이. 할머니 그러다 듣겠어. 들으라면 들으라지. 그래도 선물까지 사온 사람한테 그러면 되겠어? 저 화상 얼굴 안 보는 게 선물이구만. 왜 온 건지 모르겠다. 극기한 할머니가 미간을 잔뜩 찌푸리다가 큰오빠를 데리고 방 안으로 들어가더니 조용히 물었어요. 너는 혼자 오던지 하지. 쟤는 왜 데리고 온 거야? 그냥 안 와도 된다니까. 나도 오지 말라고 했지. 근데 굳이 따라온다고 하는 걸 어떡하겠어. 아까도 사돈 양반들한테 인사하는 꼬락서니 봤지? 암튼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다니까. 니들 밥만 먹고 후딱 올라가. 할머니가 큰오빠를 있는 대로 흘겨봤습니다. 그러나 중에도 역시나 큰언니는 소파에 앉아서 게임 삼매경에 빠져 있었어요. 물론 가족들 모두 상관도 하지 않았고 그러나 중에도 부모님과 사돈 어르신은 함께 음식을 하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는데요. 잠시 후 작은 언니가 이제 갓 만든 전을 접시에 담아서 거실로 가지고 나왔는데 큰언니가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했습니다. 동서는 자존감이 참 높은가 봐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시댁 행사에 부모님까지 모시고 와서 일을 시키는 게 그렇잖아요. 형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우리 부모님은 바람도 쐬고 시어머니께 음식도 배울 겸 겸사겸사 오신 거예요. 에이, 말이 그런 거지. 라며 큰언니가 다시 비웃듯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할머니가 순식간에 큰언니 손을 툭 하고 쳤어요. 그 바람에 큰언니가 들고 있던 젓가락과 전이 바닥에 떨어졌고 큰언니가 당황한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봤는데요. 넌 일도 안 하면서 뭘 그렇게 먹고 난리야. 그동안은 애미 눈치가 보여서 내가 한 말도 안 했는데 먹고 싶으면 너도 주방에 들어가서 일해라. 제가 왜요? 저는 손님이잖아요. 손님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할머니가 한껏 비웃듯 다시 말을 했고 큰언니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는데요. 곧 큰오빠를 부르더니 가족들에게 인사도 없이 바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 모습에 작은 언니가 안절부절 못했지만 할머니와 부모님은 상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잠시 후 생신 파티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사돈 어르신 두 분이 성격도 좋으시다 보니 할머니도 내내 한박 웃음을 지으시며 평소보다 말도 많이 하셨어요. 매번 전복에다 생선까지 많이 보내주셔서 아주 잘 먹고 있습니다. 생선 가게를 하니까 매번 생선만 드리게 돼서 오히려 죄송합니다.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매번 보내주셔서 아주 잘 먹고 있는걸요. 사돈 두 분이 워낙 잘 골라주셔서 밖에 나가서 사 먹는 거랑은 맛부터 다르더라고요. 근데 오늘 여기 내려오시면 생선 가게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냥 오늘 하루 쉬자고 했습니다. 그동안은 자식들 키우느라 잠도 잘 못 자고 밥도 서서 먹으면서 장사했는데 오늘 하루쯤 쉰다고 무슨 큰일이야 나겠습니까? 그럼요. 너무 무리하시면 건강에 안 좋긴 하죠. 아주 잘하셨습니다. 할머니께서 사돈 어르신 두 분에게 술도 한 잔씩 따라드리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본가는 마당이 있는 단독 주택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 밖이 소란스러워서 현관문을 열고 나가봤더니 큰언니가 큰언니의 어머니, 그러니까 안사돈 어르신까지 모시고 내려온 게 아니겠어요. 제가 뒤를 돌아 가족들에게 알리려던 순간 안사돈 어르신이 불만스레 말했어요. 아니 뭔 놈의 마당이 이렇게 좁아? 차 세워둘 곳도 없고 말이야. 빨리 안 가고 뭐하고 있어. 앞장서. 두 사람이 집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에 제가 급히 들어가서 말했어요. 큰언니가 사돈 어르신을 모시고 왔는데?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엄마가 대묻자마자 큰언니와 안사돈 어르신이 집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그 딸의 그 어머니라고 했던가요? 안사돈 어르신의 행동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인사도 없이 신경질적으로 거실로 들어오며 안사돈 어르신이 따졌거든요. 사돈, 내가 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예? 다짜고짜 찾아오셔서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지금 안 그렇게 생겼습니까? 사실 박서방이 우리 딸이랑 결혼한다고 우리 집에 찾아왔을 때 외모부터 성격 그리고 집안 환경까지 맞는 게 하나도 없다 보니까 정말로 결혼시키기 싫었습니다. 근데 둘이 좋다고 하도 난리를 피워서 결혼을 시켰더니 귀하게 키운 우리 딸을 차별하셨다고요. 아니 차별이라니요. 우리가 언제 차별을 했다고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은 교수 집안인데 어디서 생선 가게 하는 집 딸하고 우리 딸을 차별할 수가 있습니까? 가방끈이 짧아서 잘 모르나 본데 교수 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알긴 하는 겁니까? 감히 교수 집안 딸을 무시해요? 대체 우리가 언제 무시를 했다는 겁니까? 우리 딸이랑 생선 가게 집 딸이랑 차별을 한 것 자체가 우리 집안을 무시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래서 서민들이랑 결혼하지 말라고 했던 거야. 도무지 대화가 돼야 대화를 하지. 안사돈 어르신이 이성을 잃은 채 집안이 떠내려가라 소리를 지르고 있었는데요. 엄마도 지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 잘난 교수 집안 딸이 시댁에 와서는 내내 휴대폰으로 게임만 하는데 그럼 그것도 집안 내력이던가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 정도면 거의 중독 수준인 것 같던데 고상하신 교육자 아버지를 둔 따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그거부터 확인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다 교수 집안이면 뭐합니까? 따님은 어른들을 보고도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고개만 까딱하더군요. 여기가 미국도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말이죠. 고상한 교수 집안 자식인데 인사 정도는 제대로 가르치고 시집 보냈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뭐라고요? 가방끈이 짧은 사람이 어디서 훈계질이야? 당신이 모르는 것 같아서 말하는 건데 내가 말이야 이대 나온 사람이야 알기나 해? 안사돈 어르신이 더욱 흥분한 채 갑자기 이대 이야기를 꺼냈고 엄마가 뭐라고 하려던 순간 뒤에 계시던 작은 언니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이대라고 하셨나요? 저도 이대 나왔는데 학번이 어떻게 되십니까?
뭐? 당신은 생선 가게 한다면서. 근데 당신이 이대로 어떻게 나와? 생선 가게 하는 사람들은 대학 나오면 안 된다는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계신가 보네요. 저는 이대 땡땡 학번인데 사도는 몇 학번이신가요? 그리고 지도 교수님은 누구셨던가요? 라는 말에 큰언니 어머니가 순간 말문이 막힌 채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었는데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작은언니 어머니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보아하니 나보다 후배거나 학력을 속인 것 같은데 참 창피하네 창피해. 남편이 교수식이나 된다고 하면서 어디 부끄럼도 없이 사돈댁에 와서 행패를 부릴 수가 있어. 이대 얼굴에 먹칠을 내도 유분수지. 창피하다 창피해. 작은언니 어머니가 한심하다는 듯이 말을 하자 큰언니 어머니가 얼굴이 시뻘개진 채 급히 큰언니를 데리고 도망치듯 나가버렸습니다. 그 모든 일이 순식간에 일어났기에 가족 모두 넋이 나가 있다가 엄마가 조용히 입을 뗐어요. 아니 이게 다 무슨 일이야 그래? 죄송합니다. 사돈 두 분께는 드릴 말씀이 없네요. 아닙니다. 저 사람들이 경우 없이 행동한걸요. 여기까지 내려올 거라는 건 상상도 못했다 보니까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교수 집안이면 뭐 하겠습니까? 참 한심하네요. 근데 사부인은 이대를 나오신 겁니까?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때 당시 이대라면 어마어마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긴요. 그때 당시에는 부모님이 워낙 잘 사시다 보니까 부모님 도움으로 공부하고 이대를 다녔던 것뿐입니다. 안 사돈 어르신 말로는 바깥 사돈 어르신도 명문대를 졸업했고 부모님 소개로 만나서 결혼까지 했다는데요. 도중에 바깥 사돈 어르신 사업이 크게 잘못되는 바람에 먹고 살 길을 찾다가 바깥 사돈 어르신 아버님 생선가게를 물려받아서 일을 하게 됐고 그 뒤 같이 생선가게를 운영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 와중에 사돈 어르신 두 분 이야기를 듣는데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는 생각마저 들 정도였습니다. 잠시 후 엄마가 큰오빠에게 전화를 했지만 큰오빠도 그 사실을 몰랐던 듯 많이 놀랐다고 했습니다. 그 뒤 큰오빠는 결국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하는 과정도 정말 어마어마했는데요. 위자료가 어떻고 한바탕 난리가 났었으니까요.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큰오빠도 질릴 대로 질린 모양인지 몸무게가 10kg나 빠졌고 그 뒤 어떤 여자도 만날 생각이 아예 없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전세 언니를 완전히 잊고 지내고 있었는데요. 얼마 전 본가에서 식사를 하던 중 큰오빠가 오랜만에 전세 언니 이야기를 꺼냈어요. 사실 한 2주 전에 그 사람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그 사람이라니? 누굴 말하는 거야? 전처요. 뭐? 걔가 너한테 연락을 왜 해? 들어보니까 나랑 헤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결혼을 했던 모양인데 살아보니 저나 우리 가족처럼 좋은 사람들이 없는 것 같다고 하면서 다시 재결합하자고 하더라고요. 듣기 싫어서 자세히는 못 들었지만 시집살이를 된통 당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앞으로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는데 소름이 막 끼치더라고요. 너 아직도 걔 번호 차단 안 한 거야? 물론 차단했죠. 다른 번호로 전화해서 받았는데 전처더라고요. 암튼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는 제 눈이 어떻게 됐었나 봐요. 어떻게 그런 여자랑 결혼을 했을까요? 큰오빠가 후회스럽다는 듯이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배우자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는데요. 역시 사람은 외모보다는 인성이 먼저라는 생각을 하게 됐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